현빈이 81개 나는데. 장난하지 마. 어떻게 사람이라는 게 질문을 81개를 해.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수업 없는 대신, 토요일 일요일 수업 없는 대신 개인톡으로 개념 원리 땡땡. 개념 원리는 이 새끼 내는 거 아니야? 개념 원리 해서 그 밑에 필수 예제, 아 필수 예제 아닌데 밑에가 뭐지? 확인 체크다. 확인 체크 땡땡하고 번호 다 쓰세요. 알겠지? 그리고 아 벌써 두렵다. 이게 뭐지 이름? 연습 문제. 왜냐면 확인 체크랑 연습 문제 번호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연습 문제 번호 쫙. 다음 RPM. 얘는 이제 번호 다 똑같으니까 번호 다 쓰세요. 뭐 1번, 2번, 134번, 78번 이렇게 다 써서 보내세요. 쌤, 범위는 그냥 전체로요. 고민 중이야. 진짜 내가 책 한 권 다 풀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단어만 할까요? 2차 곡선까지. 제가 챌린지 하라 그랬는데 저번 주랑 변함이 없더라고요, 챌린지가. 여러분, 자, 내일도 수업 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 내일 못 온 사람 시골? 아 잠시만, 너 구라 같아. 넌 무조건 와. 너 아까 손 안 들다가 왜 갑자기 지금 들어? 또 내일 놀 생각이 신나? 넌 뒤졌어. 내일 무조건 와. 둘 내일 무조건 와. 아 여기서 뭐라 그러냐, 어쩌라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위험한데. 네, 조심하세요. 자, 내일 오세요. 페이지 86쪽 가겠습니다. 이제 공간 끝났고요. 벡터로 가겠습니다. 자, 벡터. 물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벡터가 뭔지 아시겠죠? 벡터 뭔지 배워야 될 텐데. 얘들아, 벡터랑 스칼라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 벡터랑 스칼라가 차이가 뭔지 아는 사람? 역시 여러분들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거든요. 자, 벡터는 뭐냐면요. 아, 스칼라부터 설명할게요.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거야, 크기. 오케이? 크기만 있는 겁니다. 벡터는요, 크기랑 방향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이 책상을 밀 거야. 이렇게 밀 거야. 힘의 세기를 5 정도로 밀고 있어. 그럼 얘는 스칼라로 따지면은 5예요. 5. 오케이? 근데 벡터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왼쪽 방향, 아 너는 오른쪽인가? 어쨌든 오른쪽 방향으로 5만큼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벡터예요. 무슨 소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벡터의 예시로는 뭘 둘 수 있냐면 속도를 둘 수 있습니다. 속도, 그리고 뭐 위치, 이런 걸 둘 수 있어요, 예시로. 알겠지? 자, 그리고 스칼라의 예시로는 뭘 둘 수 있냐면 속력을 둘 수 있어요. 그리고 거리라고 둘 수 있습니다. 자, 위치는 나로부터 민찬이가 앞으로 2칸 떨어져 있다. 이게 위치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왼쪽으로 2칸 떨어진 거잖아. 나를 기준으로 위치가 바뀌죠, 내가 돌 때마다. 그러니까 얘는 벡터예요, 방향이 존재하니까. 근데 거리라는 건 나랑 이렇게 있어도 2칸이고 이렇게 있어도 2칸이죠. 거리는 왼쪽 오른쪽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거리는 스칼라인 거예요, 벡터가 아닌 거예요. 이해돼? 속도도 나중에 너네 미적분 할 때 배우겠지만, 배웠죠? 그래서 특강하는 애들은 배웠겠지만, 속도는 뭐야?
앞으로 가면은 플러스고 뒤로 가면 마이너스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속력은 뭐야? 그냥 크기만 있으면 돼.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얘가 지금 얼마만큼으로 가고 있냐, 이게 속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벡터는 뭐가 추가돼야 된다? 크기에 방향이 추가돼야 된다 라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벡터를 요 점 A에서 요 점 B로 샥 간다, 이걸 벡터로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 A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작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시점. B는 뭐라 부를 거냐면 종점, 뭐 버스 종점 이런 것처럼. 뭐야, 까먹은 척하고 안 온다며. 뭐요?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상관아? 아, 상관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미안하다. 그래서 연락 안 했는데. 제가 연락했어요. 나한테? 아, 내가 카톡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자, A가 이제 시점이고 B가 종점입니다, 여러분. 벡터에서.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 여러분, 이거는 뭐죠? 이거 뭐야? 선분이죠, 선분. 직선 표현 어떻게 하더라? 양 끝에 화살표 붙이는 걸로 직선 표현했죠. 직선. 자, 다음. 요거는 얘들아, 우리가 아는 걸로 표현하면 뭐야? 반직선 모양이잖아. 그래서 벡터도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한다? 한쪽으로만 화살표 보내줄 겁니다. 아, 물론 이렇게 써주셔야 되긴 한데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화살표 모양으로. 알겠지? 그래서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거다? 시점부터 종점까지 화살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들아, 봐봐. 좌표 평면에 있어. 여기 1,2라는 점 A가 있고요. 2,1이라는 점 B가 있습니다. 요거 5고요. OA 벡터 요렇게 있는 거, OB 벡터 요렇게 있는 거가 있어요. OA 벡터랑 OB 벡터는 같게요, 다르게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우리 얘네 크기는 어때? 루트 5로 똑같지? 근데 벡터는 뭐도 있어야 되니까, 방향도 있어야 되니까 얘랑 얘가 어떤 거야?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방향이 똑같아야 돼, 방향. 이것도 오른쪽 위로 가고 이것도 오른쪽 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방향 말고 진짜 오른쪽으로는 한 칸, 위로는 두 칸, 이렇게 가는 게 똑같아야 되는 거야. 벡터가 똑같으려면. 알겠어?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이거 체크하는 게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벡터예요. 알겠니? 상관이 오케이? 다음. 자, 그럼 우리 벡터 중에, 벡터는 벡터인데 이렇게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서 도착했는지 벡터 말고 얘 자체를 그냥 A라고 둘 거야. 그거는 A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A 벡터 중에 똑같은,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뭐 2,2고요. 얘 3,3입니다. 이거 A 벡터랑 똑같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자, 요거는 얘는 4,2고요. 얘는 5,4고요. 얘는 벡터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오케이, 이런 거 따지시고. 근데 이 벡터는 벡터인데 벡터 중에 크기가 1인 벡터가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생긴 벡터겠죠. 그치? 얘 크기가 1인 벡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단위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부를 거고요. 크기가 0인 벡터는 0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이름만 알아두세요. 단위 벡터가 뭐? 1, 0 벡터는 0. 너네 단위 행렬 뭐였어? 단위 행렬 가운데 1 들어가 있는 거였잖아.
그치? 그니까 단위 벡터는 1. 영행열은 전체 다 원소가 아니고 뭐지? 그거? 아이씨. 원소가 아닌데? 아, 성분. 성분 다 0인 게 이제 영행열이었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벡터도. 단위 벡터 1인 거, 0벡터 0인 거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0 벡터는 뭐 움직인 거리가 0인 거니까 그 방향이 있어 없어? 없겠죠. 그치? 야, 근데 단위 벡터는 1이니까 움직임 방향이 존재할 거야. 그러면은 단위 벡터는 종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1짜리면은 다 단위 벡터인 거야, 무조건. 알겠지? 자, 오케이. 자, 추가적으로 벡터의 크기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벡터의 크기는 뭐냐면 얘 크기가 1이라 그랬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동거리가 1인 거를 크기라고 불렀죠. 크기가 1이다라고 불렀죠. 그래서 크기는 그냥 이동거리가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 A 벡터라 그랬을 때 A 벡터의 크기는 뭐가 되죠? X좌표로 1, Y좌표로 2 갔으니까 얘 몇이야? 5죠, 5. 루트 5. 그래서 A 벡터의 크기는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결국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절대값 씌워주시면 돼. 아, 제곱 더하기 제곱 해주시면 루트 씌워주시면 돼. 피타고라스 해주시면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그럼 얘를 A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기호로 A 벡터라고 쓴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줄 거예요. 그럼 얘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면 아, 얘 A 벡터의 크기 구하라는 거구나. 즉 A 벡터가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쓰는 거구나. 시점에서 종점까지. 그거를 구해달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벡터에 대한 전체 개념이었고요. 잠깐만 기다려보고 있어요. 진짜 안 되니까 걱정이 들어가는 거죠. 멈췄어? 뭐라고? 멈췄어? 왜? 노래가 존나 잘 마이크 부셔? 오, 센데? 제인이 이게 잘하는 거 똥시경 같은 거 쌤 문제 있잖아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현준쌤이 말 안 했냐는데. 현주쌤이랑 안 친하다고 전해줘. 아, 할머니 집 갔대요. 내일 와? 저요? 아 근데 저 2시에 머리 깎아야 돼가지고 살짝 늦을 것 같은데. 그래, 뭐 신박한 지각설. 오케이, 봐줄게. 그래, 뭐 네가 예약을 예약을 했어. 쩐다. 자, 그럼 우리 집합에서도 서로 같은 집합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같은 벡터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봅시다. 자, 벡터가 서로 같으려면 아까 뭐가 일단 같아야 돼? 크기가 정말 와우, 크기가 같아야 돼,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 뭐도 같아야 돼? 방향도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벡터, 요 벡터는 어떤 벡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같은 벡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점이랑 종점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시작하는 점이랑 끝나는 점이 달라도 크기랑 방향만 똑같으면 걔네 둘은 똑같은 벡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예시로 들어보면 우리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이 있으면 얘들아 A, B, C, D AB 벡터랑 똑같은 벡터 뭐라고 찾을 수 있죠? DC CD라 그러면 AB는 요건데 CD면 요거잖아. 방향이 반대인데 방향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DC 벡터. 오케이? 자, AD랑 똑같은 벡터 BC. 굿. 요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어렵니? 완전 개 이지 피지죠? 오케이. 자, 이게 서로 같은 벡터다. 자, 그러면은 얘랑 뭐도 있냐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 얘는 뭐냐? 크기가
같은데 방향만 바뀐 벡터. 침 흘렸다. 아 미안, 말 안 할게 이제. 자,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다른 벡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AB 벡터랑 관계가 뭐가 되는 거야? 아까 말했던? 땡큐. 어떻게 되는 거야? CD 벡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 AB 벡터랑 왜 DC가 됐지? 아 AB니까 CD sorry 아씨 DC 내가 웃어? 나 수학 잘해. 빡치네. 이런 느낌.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크기 다른 벡터 얘 AB면 얘 CD AD면 CB라고 둘 수 있죠. 맞아요?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AB 벡터랑 CD 벡터 AB 벡터랑 CD 벡터는 왜 자꾸 CD 벡터래? AD 벡터랑 DC 벡터는 얘들아 방향은 다른데 크긴 똑같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이 마이너스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방향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벡터들입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기다리겠어. 나 그 실생 테스트 때문에. 아 미안해, 나도 할 일. 제인아, 왜? 너랑 가는 거지? 너 갈 거야? 갈 거야 너? 남자 셋이서 근데 노래. 아니 현진이 봐. 이리 봐. 4명이면 너갈 거야. 그래도 남자 4명이서 가. 그럼 여자 그래 그럼 싫어요. 딴데 가자. 이유랑 말이 딴데 가자니? 볼링? 놀다 볼링 나안 할래. 130점. 이 새끼랑 티라면 누가 먹겠지? 그럼 제인이 볼링 팀 아니 나 볼링픽 없어 이제. 핸디 줄게. 핸디. 아니 볼링은 제 탓이야.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면 너 신발값만 내는데. 네가 몇 쳤는데? 20. 20대면 힘이 올 수가 없는데. 아니 7, 80초. 지랄하지 마. 저 개병신이 아닌 이상 7, 80은 나올 수가 없는데. 나 벌써 나왔어. 걔는 병신이 맞고 40점 어떻게 나오고? 치는 분들도 알아. 스트라이크 하는 본인 게 치고 보면 잘 가서 노래방 갔다가 치는 거 다음에 시간 가면 볼링? 아 근데 그건 개해봤는데. 아 한번 진짜. 돈이 그 정도로 없어 지금. 아 재밌게. 5천? 아 5,000원이면 뭔데? 게임만 쳐. 지랄이 새끼는 못 쳐. 새끼만 넌 이제 안 나가. 나 할 일 끝.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자 정리 한번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 뭐? 크기랑 방향이 있는 거고 시점부터 종점까지 쓴 다음에 반직선 모양처럼 한 방향으로 보내는 거. 그치? 다음 크기랑 방향이 똑같아야지만 서로 같은 벡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다르면 뭐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 아시겠죠?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절대값 씌워서 표현은 하는 거고 구할 때는 피타고라스 하듯이 x를 얼마만큼 갔는지 y를 얼마만큼 갔는지 정도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좌표 평면 위에 있다면 이렇게 도형 위에 있다면 그냥 여 변 길이가 크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냐고. 무슨 심사하듯이 앉아있어. 짜증날 뻔했죠? 자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필수예제 1번. 자 육각형
한 변의 길이 1짜리 A, B, C, D, E, F 이렇게. 자, 첫 번째 D2 벡터랑 같은 벡터. 얘랑 같은 벡터 다 찾아달래요. 얘랑 똑같은 거.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크기 1짜리인 거 다 찾으면 되죠. 이거 가운데 5라고 했네. 어디? CO. 또 OF. 또 BA. 이렇게 3개. 오케이. 다음 BC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달랐으면 좋겠대. BC랑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달랐으면 좋겠대. 그럼 얘 앞에 뭐 붙어야 돼? 마이너스 BC를 찾아달라는 거네. 근데 우리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다르다는 건 시점이랑 종점이 바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BC는 결국 뭐랑 똑같은 거야? CB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CB 어떻게 생겼어? CB 벡터. 자, EF. 또 OA. 그래서 D5까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12벡터도 얘들아 답이 돼야 돼. 알겠지? 12벡터도 답이 돼야 된디. 알겠죠? 다음 BC의 크기를 구해달래요. 자, BC의 크기는 BC에다가 뭐 씌워달라는 겁니까? BC 벡터에다가 절대값 씌워달라는 거네. 좌표였으면 X증가량 Y증가량 따졌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도형 문제면 그냥 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변길이인 1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는 1 되는 거고요. 다음 AE에 절대값 씌워져 있네요. AE 벡터인데 절대값 씌워져 있습니다. AE 벡터가 뭐가 되는 거야? AE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AE 어떻게? 여기 길이 1, 여기 길이 2분의 1, 여기 길이 2분의 루트 3의 몇 배? 2배. 크기는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그냥 거리만 구해주시면, 길이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벡터 짱 쉽죠? 짱 쉽죠? 다음 시간부터 대가리 터진다. 90쪽 가겠습니다. 자, 이제 벡터라는 새로운 단원 이제 봤으니까, 개념 봤으니까 벡터끼리 연산을 좀 해야 됩니다. 곱셈 나눗셈은 나중에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은 덧셈 뺄셈까지만 딱 할 겁니다. 자, 덧셈부터. 덧셈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 조건이 있고요. 종점과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터끼리 덧셈을 넘어질 뻔했네. 벡터끼리 덧셈을 한다는 건 얘들아 두 벡터를 지금 더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벡터를 더한다는 건 일단 두 번째 게 좀 더 쉬우니까 두 번째 거부터. 자, 벡터가 어떤 벡터가 있냐면 요렇게 생긴 A 벡터가 있어요. 그리고 종점이랑 시점이 일치해야 되니까 요렇게 생긴 C 벡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예요. 점으로 표현을 해볼게. A, B, C라 그랬을 때 우리는 A 벡터랑 C 벡터를 더하는 건 얘들아 A에서 B 벡터 가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B에서 C 벡터로 간다는 소리야. 무슨 소린지 오케이? 어디서 놓쳤어? 여기까지 오케이지? 설마 여기까지 오케이지? 잠시만, 상원은 어디서 놓쳤어? 종점이 일치하지 않는데. 종점이랑 시점이 일치한다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만. 유찬이 오케이? 민찬이 오케이? 자, 다음 이렇게 되면 얘들아 봐봐. 이 점이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한 다음에 B에서 출발해서 C로 도착하는 거잖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A에서 출발해서 C로 도착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A 벡터랑 C 벡터가 더해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네 둘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 시작한 것부터 마지막 도착한 거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종점과 시점이 일치할 때 덧셈이에요. 완전 이지 피지죠.
그냥 어디서 출발하는지랑 도착하는지 연결만 해주면 돼. 모든 모든 벡터의 덧셈은 요거를 활용할 겁니다. 물론 두 개밖에 없지만. 자,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는 여기가 A 벡터고, 왜 근데 A랑 C라 했지? B라고 안 하고. 어쨌든 A랑 B 벡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점 찾아주면 A, B, C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얘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한다는 건 A, B 벡터에 A, C 벡터를 더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얘 시점끼리 똑같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평행사변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AC랑 똑같은 거 하나 그리시고요. AB랑 똑같은 걸 그리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이 벡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벡터가? A 벡터랑 똑같죠? 이거 점 D라고 할게요. 이해돼? 평행사변형이니까 A, B 벡터랑 CD 벡터는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겠죠? 오케이? 그럼 결국 요거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서 얘네 더하면 이렇게 돼서 얘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D 벡터랑 똑같은 거다. 다시 표현해서 AB 벡터랑 AB 벡터, 여기로 가야겠다. AC 벡터랑 BD 벡터가 똑같은 거니까 얘 대신에 BD 벡터로 놓고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걸로 똑같이 되는 거니까 AD 벡터랑 똑같은 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구한 다음에 모서리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모서리가 아니죠? 저 뭐죠? 꼭지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벡터의 덧셈 두 가지예요. 오케이. 자, 더워. 왜 이렇게 덥냐? 덥지? 안 더워? 안 더워? 더워. 자, 벡터의 덧셈에 대한 연산법칙이라고 나왔어요. 연산법칙이라는 거 몇 개 있죠? 너네 아는 거? 몇 개 있어? 와우, 그럴 줄 알았다. 여기 쳐보고 3개라고 두 개라고 했겠지. 몇 개? 몇 개? 무슨? 교환, 결합, 분배. 중요한 점. 교환이랑 결합은 얘들아, 교환은 그냥 앞뒤 바꾸는 거예요. 맞아요? 야, 얘 시점이랑 종점만 일치하면 연결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 바뀐다고 연결해지는 게 달라져? 똑같죠? 평행사변형 때문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벡터의 덧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자, 결합법칙은 뭐 하는 거야? 너네 결합법칙이랑 분배법칙 차이가 뭐야? 오,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뭐야 차이가? 결합법칙이랑 분배법칙 차이는요, 결합법칙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괄호 위치 바꾸는 거야. 누가 먼저 더해질 거냐. 다시 말해서 A 벡터랑 B 벡터를 먼저 더하고 C 벡터를 더할 거냐, A 벡터를 B 벡터, C 벡터를 먼저 더한 친구한테 더해질 거냐. 이거 차이예요, 결합법칙은. 알겠니? 다음 분배법칙은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얘네 둘이 똑같냐. 즉 분배법칙은 얘들아 중요한 게 연산기호가 2개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집합에서도 얘들아, 너네 집합 지금 했지? 오케이. 집합에서도 결합법칙은 교집합, 합집합 있을 때만 결합법칙을 했었고요. 분배법칙은 합집합, 합집합일 때만 했었어요. 기억나? 그러니까 연산기호가 2개 있어야지만 분배법칙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결합법칙은 연산기호 하나 있을 때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했어? 어디서 놓쳤어? 교집합, 합집합이. 어? 이거 교집합이랑 합집합 다른 게 들어와야 된다고. 합집합, 교집합 들어와야 된다고. 너도 몰랐으면서 뭘. 저 알아요. 어쨌든 연산기호 2개 있어야 돼, 분배법칙. 그럼 지금 분배법칙 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겠죠. 덧셈만 배웠으니까. 무슨 소린지 오케이? 그래서 결합법칙 성립하는지 보면, 자,
A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요. B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요. C 벡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A 벡터랑 B 벡터 더한 거는 얘가 돼요. 맞죠? 얘랑 C 벡터를 더한 거잖아. 그럼 뭐가 돼? 얘가 A 벡터, B 벡터, C 벡터 더한 게 돼요. 맞습니까? 다음 B 벡터랑 C 벡터를 먼저 더할 거야. B 벡터랑 C 벡터를 먼저 더하면 얘가 돼서 B 벡터에서 C 벡터 더한 거 이렇게 돼요. 그럼 얘에서 A 벡터를 나중에 더한 거니까 결국 얘는 A 벡터, 이거 괄호 안 쳤다. A 벡터에다가 B 벡터, C 벡터 더한 거. 얘가 되겠죠? 얘는 어때? 크기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어떤 거야? 같은 거네. 그림상으로만 봐도 똑같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있다? 같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상원 이해했니? 저 이해 못한 목소리다. 어디서? 그러니까 이게 그 덧셈이 저기 시점에서 저기 종점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저기 빨간색, 노란색. 저기 빨간색 마지막 거? A의 시점에서 C의 종점으로 있는 거면 A 플러스 C 아니에요? 아니지. 그거는 A랑 C가 두 개가 연결돼 있을 때 이게 A에서 C인 거지. A랑 C가 붙어있다 생각하고 종점을 연결해 준 게 A 더하기 C.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제 중간에 B까지 연결이 한 번에 돼 있어서 종점까지 연결한 거고. 잠시만,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이해했어? 좋은 질문이었어요, 꽤. 그러니까 시작한 점이랑,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가 A, B, C 점좌표가 아니고 이 벡터 자체인 거잖아. 그래서 이 A 벡터에서 B 벡터도 간 다음에 C 벡터까지 갔을 때 결국 이렇게 가는 거가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게 덧셈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몇 개만 보고, 첫 번째 A 벡터랑 0 벡터 더하면 뭐겠니? A 벡터겠죠? 0 벡터는 크기도 없고 방향도 없으니까. 오케이? 자, 0 벡터에다가 A 벡터 더하면 얘도 똑같이 어차피 이렇게 될 거고요. 맞아요. 다음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A 벡터를 더했어. 마이너스 A 벡터는 뭐더라?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거. 즉 갔다가 돌아온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무슨 벡터가 되는 거야? 0 벡터가 되는 거. 알겠니?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더하기는. 자, 뺄셈. 뺄셈은 여기 안에 설명이 가능해요. 자, 뺄셈은 어떻게 할 거냐?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거야. 그러면 너네 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하니?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 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해되세요? 만약에 A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요. B 벡터가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얘네 둘을 뺄 거래. 그러면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B 벡터는 뭐야? 요렇게 생긴 게 마이너스 B 벡터야, 얘들아. 그럼 얘랑 얘를 더해줘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항상 뭐를 일치시켜줘야 돼? 시점이랑 종점을 연결시켜줘야 돼. 어머, 제이 졸리네. 뒤질라고. 자, 시점이랑 종점을 연결시켜줘야 되죠. 그럼 우리 이 A 벡터 종점을 마이너스 B 벡터의 시점으로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요렇게 평행사변을 그렸을 때 여기 이게 다시 A 벡터로 바뀌는 거고요. 그쵸? 얘의 시점이랑 마지막에 종점을 연결해준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A 벡터에서 마이너스 B 벡터 더한 거 요렇게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어디서 놓쳤어? 솔직히 말해도 돼. 마이너스 B 아니 A가 옮겨진 것까지는 오케이야? 그럼 얘가 문제네. 자, A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B 벡터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그려지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결국 처음 시작점이랑 마지막 도착점 연결한 게 우리 덧셈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얘가 뭐다? A에서 마이너스 B 벡터 더한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상원이 오케이? 너 왜?
아니 이해 못했잖아. 아직 이해했어. 제인이한테 물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제이가 말 걸어서. 아 뒤질래? 아주 졸고 말 걸고 다 하네 제인아. 말 안 걸었어요. 아 진짜 화가 너무 나네. 볼링공으로 머리 때려? 자 이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뺄셈은 저게 다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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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불러가 봅시다. 자 필수 예제 2번 여기다가 한 문제만 풀게요. 뭐야? AB 벡터랑 CD 벡터랑 BC 벡터를 더한 거를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종점이랑 시점 연결하면은 마지막 것만, 처음이랑 마지막만 찾으면 되잖아. A에서 B로 갔는데 B에서 C로 갔으니까 이거 지워서 얘네 둘 더하면 AC 벡터. 그치? 근데 C로 도착했는데 얘 다 C에서 출발했네. 결국 A 벡터에서 D로 간 거. AD 벡터가 되겠죠. 오케이? 그냥 지하철 환승하는 거야, 얘들아. 한대암역에서 타가지고, 지하철역 모르겠다. 사당역에서 내렸어. 사당역에서 타가지고 용산역에서 내렸어. 용산역에서 타가지고 뭐 어디 갔겠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국 출발점이랑 마지막 지점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와우. 쩌는데? 졸리다고? 나가. 화장실 가서 안 돌아와도 돼. 자. 왜 이런 걸로 상처받아. 알았어, 미안해. 꼭 돌아와. 갈 건 빨리 가. 관심 끌지 말고. 진짜 미치겠어, 씨. 놀래요. 다음. 더워서 일어났는데, 씨. QR 벡터 더하기 PQ 벡터 다음 ST 벡터 RS 벡터. 자, 얘도 시작점 맨 처음에 뭐 시작이야? 누가 봐도 P 시작이죠. 지금 P에서 시작해서 Q 도착했어. R에서 시작해서 S 도착했어. S에서 시작해서 T 도착했어. 마지막 뭐가 되는 거야? PT 벡터. 이렇게 되겠네. 동원아 어때? 생각보다 쉬워? 다행이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제이 졸리면 화장실 갔다 와. 저 깼어요. 그래? 들어가. 나도. 덥냐? 시원해? 야, 문 좀 열어놓고 수업하자. 죽고 싶으니까. 추우면 말해, 얘들아. 자, 필수 예제 3번. 사각형을 좀 그릴게요. 평행사변형인 것 같고요. A, B, C, D. 다른 거 써. 자, 아래에 있는 벡터들을 A랑 B 벡터를 활용해서 나타내 달래요. AB 벡터부터. AB 벡터는 얘들아,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결국 여기서 출발해서 요거 찍은 다음에 저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도착하는 건 뭐야? 마이너스 A 벡터죠. A 벡터는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 벡터에다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는 거니까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오케이? 다음 BC 벡터는요? B에서 BC 벡터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찍고 여기 도착해야겠는데 얘 거꾸로 가는 거네. 무슨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또 얘는 아까 이만큼 이렇게 거꾸로 간 게 마이너스 A 벡터라며. 근데 얘는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A 벡터 되겠죠, 여러분? 오케이? 왜? 말해도 돼. 이해했어? 오케이, 다음 CD 벡터. 자, CD 벡터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거. 얘는 여기 출발해서 여기 찍고 저기로 돌아가야겠는걸?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건 무슨 벡터? A 벡터, 그치? A 벡터에다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건 마이너스 B 벡터. 맞죠? 요렇게 가는 게 B 벡터니까 요렇게 가는 건 마이너스 B 벡터. 맞아요? 다음 DA 벡터 마무리. DA 벡터는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가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찍은 다음에 요렇게 돌아가야겠는데, 여기 가는 건 무슨 벡터인 거고? B 벡터인 거고, 요렇게 가는 건 A 벡터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시겠어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도착하는지만 체크하면 된다고. 오케이? 3번 CD 벡터.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한 다음에 여기로 가야 되잖아, 그치? 여기서 출발해서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요렇게 가는 게 A 벡터라며. 그럼 여기로 가는 것도 A 벡터 돼야지. 여기서 여기 가는 게 B 벡터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마이너스 B 벡터죠. 방향이 반대니까. 오케이요? 오케이.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됐어? 이해됐어?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력업 풀어봅시다. 시간 3분 드릴게요. 준비 땅. 도건이 숙제 다 냈네. 네. 민찬이 왜 근데 그거 왜 물어본 거야? 그때? 겹치는 거야? 다행이구만. 풀었어? 구라치지 마. 다 뭐 나왔는데? 와우! 제인이가 이제 성장을 했구만. 아 더워. 자, 타원. 여기 위에 점 하나가 있습니다. P가. 여기에 초점 F랑 초점 F 프라임이 있는데 여기서 PF 벡터랑 PF 프라임 벡터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럼 우리 여기서 뭐 그려야 돼? 평행사변을 그려야지, 친구들아. 평행사변을 그려야지. 평행사변을 그리면은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여기 P면은 얘 어떻겠어? Q 되는 거겠죠? 어이구.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PF 벡터랑 PF 프라임 벡터 더한 건 대각선 되는 거죠? 이 대각선은 무조건 어딜 지나야 돼? 중점 원점 지나야죠, 원점.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똑같으니까 무조건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 길이의 최대가 돼야 돼. P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되는 거야. P가 여기 있으면 원점 지나서 반대 거까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어디 있어야겠어? P가? 꼭지점에 있어야겠지? 장축의 꼭지점. 그래서 얘가 원점의 반대편인 이게 돼야 돼. 즉 뭐가 돼야 돼? 장축 길이가 돼야 되겠죠? 장축 길이 어떻게 구하더라? 얘 가로로 뚱뚱한 거니까 2a 돼야 되고요. 그쵸? a제곱이 9니까 2a는 6 이렇게. 어때? 나 이제 9 익숙하지? 2주 동안 욕 뒤지게 먹어가지고. 이해되시죠 여거? 오케이? 넘어갑시다. 딱 오늘 벡터의 실수배까지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벡터의 실수배. 배 곱하는 거예요. 오케이? 야, 실수배라는 건 얘들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아이고. 자, 예를 들어 A 벡터라는 친구한테 K만큼 곱했어. 야, 우리 곱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A 벡터를 몇 번? 총 K번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더하는 거는 시점을 연결해 줘야 되는 거니까 A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 똑같은 거 여기다 붙이고 똑같은 거 붙이고 똑같은 거 붙인 거 몇 번 한 거? 얘 K번 해준 게 이제 K배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길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 게 이제 A 벡터에 K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마지막으로 KA 벡터는 뭐야?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연결한 이 친구가 KA 벡터 되는 겁니다. 즉 K배 해달라는 건 뭐야? 시점은 그대로 유지해 놓고 얘를 K배만큼만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죠. 얘네 방향 똑같은 것끼리 하면은 기울기가 똑같을 테니까 얘들아. 그치? 그럼 뭐만 바뀌는 거야? 크기만 배수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KA 벡터라는 건 방향은 일정하고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A 벡터 절대값 씌운 친구한테 K만큼 곱한 게 되는 거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야, 만약에 K가 양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K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 방향이 일정해?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방향은 반대돼야 되는 거고, 크기는 KA 절대값 벡터. 근데 음수니까 크기니까 얘도 절대값 씌워줘야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 성원 이해했니? 잘했어. 자, 이제 우리 곱하기 나왔죠? 곱하기 나왔으니까 무슨 법칙 확인하면 되겠어? 분배 법칙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이랑 분배 법칙 갈 건데요. 교환 법칙은 안 볼 거예요. 교환 법칙은 얘랑 얘를 같은지 보는 거잖아. 우리 A 벡터 K는 없어요. 무조건 KA 벡터라고만 써야 돼. 그러니까 얘는 안 볼 거고요. 처음에 뭐 볼 거고? 결합 볼 거고. 즉 결합이라는 건 K 곱하기에 L 곱하기 A 벡터랑 K 곱하기 L의 A 벡터랑 똑같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왜? 아, 그런 거야? 아, 갑자기 째려봐가지고 쫄았네. 자, A 벡터라는 게 얘들아 요렇게 생긴 거야. L 2배면 이거 2배만큼 늘어난 거죠. 그쵸? 그러면은 K 벡터, 아니 K만큼 배를, K만큼 실수배 해달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얘를 3배 해달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맞아요? 총 몇 배?
6배 된 거야. 근데 얘 K랑 L을 먼저 곱해달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K랑 L을 먼저 곱해달라는 건 얘는 3 곱하기 2 되는 거니까 6, 즉 A 벡터의 6배 된 걸 구해달라는 거. 그럼 똑같은 거죠? 결국 결합 법칙은 어떻다? 성립을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실수배가 여러 번 돼 있으면 그냥 총 곱해서 얘 몇 배 해주면 돼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어디서 놓쳤어? 저게 L 뭐예요? 이게 A 뭐냐고? 아니 저기랑 L. 이거 L? K랑 똑같이 상수. K가 상수잖아. 3A 벡터면 A 벡터를 3배 해달라는 거야. 얘는 뭐 둘이 거지 그냥. A 벡터를 2배 한 다음에 3배 하냐, A 벡터를 6배 하냐,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거지, 그치? 상원 이해했니? 오케이. 다음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K배 한 거랑 L배 한 걸 더해서 A 벡터를 씌운 거랑 KA 벡터 한 거랑 LA 벡터 한 거랑 똑같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얘 2, 3이라고 치면 몇 배 하는 거야? 5배 하는 거지, 그치? 5배. 얘는 3배한 A 벡터에다가 2배한 A 벡터 더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는 지금 방향이 어때? 일치하죠? 그치? 그러니까 방향이 일치하니까 한 번에 연결한 거 되는 거 아니야? 3번 간 거랑 2번 간 걸? 맞니? 그럼 총 몇 번 간 거가 되는 거야? 5번 간 거 되는 거잖아. 얘네 어떤 거야? 똑같은 거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이게 벡터의 곱셈은 아니에요, 여러분. 벡터의 곱셈이 아니야. 벡터를 그냥 상수 배만큼 해준 거지. 벡터의 곱셈은 벡터랑 벡터를 곱할 겁니다. 알겠죠?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대가리 터질 거거든. 자, 99번. 99번이 99쪽. 벡터의 평행 가겠습니다. 평행. 평행이라는 건 뭐가 같아야 돼, 얘들아? 세 글자.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얘네 평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방향이 똑같으면 돼요. 근데 하나 더, 방향이 반대여도 되겠죠? 반대여도 평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 크기는 상관이 있어, 없어? 얘는 평행이고 얘는 평행 아니야? 얘도 평행이잖아, 그치? 아, 이거 주먹 없다고 생각해줘. 어쨌든 크기는 달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방향만 똑같은지 확인하시면 돼요. 평행 표시는 알지? 사선 두 개인 거. A 벡터라는 거랑 B 벡터라는 거랑 사선 두 개 돼 있는 게 이게 평행 표시인 거 알지? 그러니까 A랑 B가 평행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크기는 상관없는데 방향이 같거나 또는 방향이 다르다. 이해되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A 벡터랑 만약에 B 벡터가 평행하다는 거는 B 벡터가 A 벡터에 실수배가 곱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은 똑같으니까 크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어서 놓쳐서. 오케이야? 오케이야? 이 K가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0이면 점입니다, 점. 아시겠어요? 동원이 오케이? 오케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겨서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 한번 봅시다.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데 얘는 이제 그냥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 항등식처럼 푸는 거예요. 아까는 얘들아 뭐 A 벡터랑 B 벡터 더한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진짜 깡으로 A 벡터라는 친구랑 B 벡터가 똑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였고, 이번에는 A 벡터랑 B 벡터를 막 계산을 했을 때 그게 어떤 벡터랑 똑같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오케이? 연산을 한 다음에 다른 거랑 똑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M 벡터랑 A 벡터랑 B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평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빨리 끊어. 평행하지 않을 때 M 곱하기 A 벡터랑 N 곱하기 B 벡터가 만약에 0 벡터랑 똑같다고 손 치면 어떻게 돼야 돼? 야, 평행하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 n배만큼 곱해서 한 거랑 n배만큼 곱한 거 더해서 자기 자신한테 돌아올 수 있냐 없냐?
있어 없어? 야, 요렇게 가는 거랑 요렇게 가는 거 아무리 연결해도 무조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치? 자기 자신으로 절대 못 돌아오잖아. 다현이 이해했어? 확실해? 자기 자신으로 못 돌아오잖아. 0벡터라는 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라니까. 크기가 없는 거라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절대 돌아올 수 없다고. 그러면은 뭐가 돼야 돼? m도 0, n도 0 이렇게 돼야겠죠. 이거 무슨 문제랑 똑같냐? 항등식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서로 다른 평행하지 않은 서로 다른 두 벡터 A 벡터, B 벡터가 몇 배 돼 있어서 0벡터 됐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m도 0, n도 0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법 쓰는 거야? 개수비교법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알겠니? 어디서 놓쳤어? 확실해? 상황이 오케이? 오케이. 굿! 마지막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A, C, B가 있으면 A, B, C라 할걸. A, B, C로 바꿀게. A, B, C가 있으면 A, B 벡터랑 A, C 벡터가 어때야 돼? 평행해야겠죠. 시점 똑같잖아. 그러니까 평행한 건 애들아 떨어져 있어도 되는 거긴 한데 얘 지금 시점이 똑같잖아. A, B 벡터랑 A, C 벡터는 시점이 똑같잖아. 맞지? 그럼 얘는 평행하기만 하면 걔네 둘이 일치하다고 생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초점이 똑같은데. 또는 시점이 똑같은데 평행하다는 건 이렇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랑 시점 똑같은 이 친구가 서로 평행하다라고만 봐주면 되는 거고, 평행한 건 우리가 표현 어떻게 하기로 했어? 둘 중에 하나가 k 곱하면 똑같아져야 된다 라고 표현하기로 했었죠. 그쵸? 다현이 이해했냐? 유찬이 이해했니? 이해했니?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시점 똑같은 거 두 벡터가 k배만 되어 있다 라고 해주면 요 벡터들은 어떤 거다? 이 세 점은 어떻게 돼 있다? 한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거는 나중에 볼게요. 벡터를 좀 보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다가 끝나겠는데 오늘? 생각보다 늦게 나가는데 내가 일을 하느라. 미안해 얘들아. 내가 너네 화일 줬지 얘들아. 파일? 연습장 줬냐? 연습장 안 줬냐? 연습장이 한 3-4개 남은 것 같은데 필요한 사람? 빠른데? 오케이. 갖고 댕겨. 뭐야, 손든 거야? 몇 개 있는지 모르겠네. 4개 이하로 남았을 수도 있거든. 뭐 이따 경쟁해야지 뭐 어떡했어. 일단 필수예제 4번. 자, 육각형 있으니까 다시 육각형 그리시고. 자, 이렇게 B5 벡터가 있습니다. 얘를 A, B, C를 활용해서 나타내 달래요. A가 어디 있고 B가 어디 있어? 얘가 A 벡터, 얘가 B 벡터, 뭐? B5 벡터. B에서 시작해서 여기 오니까 여기로 갔으면 좋겠다네 얘들아.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해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 가는 건 뭐야? A 벡터에 마이너스 붙인 거. 오케이? 얘의 벡터는 얘랑 평행하니까 B 벡터.
맞습니까? 오케이, 다음 A2 벡터. A2 벡터는 여기 있는 거. 얘는 여기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기. 내려가는 게 B 벡터. 여기 올라가는 게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면 어떻게? 얘랑 얘가 뭐해? 얘랑 얘가 뭐하지? 평행하잖아, 평행. 평행하잖아. 그럼 얘네 어떻게 돼야 돼? 방향이 똑같은 거고. 방향이 똑같은 거니까 요 안에 구성돼 있는 건 똑같아야 되죠. AF가 하신 거 AF야? 쌤 AF가 하신 거 아, 그러네. 얘. 미안. 미안해, 제인아. 자면 안 돼? 이 새끼 수학 존나 못하네. 이러고 자면 안 돼. 알겠지? 자, A2 벡터는 내려간 다음에 여기로 한 번 더 가줘야 돼. 그치? 여기 내려가는 건 뭐죠? B 벡터입니다. 근데 여기 가는 건 지금 A랑 B에 연관이 있어, 없어? 없죠? 얘는 뭐랑 똑같아? BO랑 똑같지 않냐, BO? 맞지? BO랑 똑같으니까 얘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2B 벡터 빼기 A 벡터. 이렇게요.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다음 C 벡터. C 벡터는 파란색. 요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하는 거. 여기 출발하는 거 무슨 벡터? A 벡터. 여기 가는 거 무슨 벡터? BO 벡터. 즉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 A 벡터가 내려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벡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오케이. 다음 2B 벡터. 2B 벡터는 2B 벡터니까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거. 맞아? 그럼 얘는 5B 벡터 거꾸로 한 거의 몇 배야? 2배죠. 그래서 5B 벡터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B5 벡터. 얘인 거니까 2A 벡터 빼기 2B 벡터. 이렇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오케이. 한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번. 자, 우리 분배 법칙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씩 넘길 거고 하나씩 넘길 겁니다. 2A 벡터 플러스 2X 벡터 마이너스 6B 벡터 플러스 3A 벡터가 X 벡터.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러면 합쳐주면 되겠죠? 우리 합칠 수 있는 거 합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분배 법칙. 얘랑 얘 합치면 5A 벡터. 얘는 그대로 혼자 6A 벡터, 6B 벡터 넘어가서 마이너스 X 벡터. 맞죠? X 벡터를 AB 벡터로 표현해 달라 그랬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5A 벡터랑 6B 벡터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어렵지 않죠? 다음 A 벡터에 대해서 5-2번 2X 벡터 3Y 벡터 5A 벡터 고요. 3X 벡터 4Y 벡터가 6A 벡터일 때 X랑 Y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달래요. 뭐 해달라는 거야? 연립해 달라는 거겠죠. 여기 얘 2배, 얘 3배 할게요. 얘 2배 하면 자, 빼주시죠.
y 벡터 3a 벡터. 다음 y가 3a 벡터니까 대입하면 24a 벡터 마이너스 12 벡터 a 벡터, x 벡터는 마이너스 2a 벡터.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